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바깥 정원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낸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앞두고 간단하게 3월 17일 독일 상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방보건부에 3월 17일 아침 8시 등록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6,87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나와 있고요. 완치자가 67명입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는 이것은 이 데이터는 3월 16일 3시 데이터고, 그리고 어제 저녁 3월 16일 저녁에 로버트 코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게 되면 확진자는 6,012명, 그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통계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런 수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 하지만 오늘 아침, 지금 시간이 3월 17일 오전인데요. 이 시간에 확진자가 약 7,00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볼 부분은 확진자가 거의 7,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17명입니다. 뉴스공장, 오늘자 뉴스공장 아침에 김어준 총수도 그 독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확진자에 비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낮다. 통계를 관리하는, 수치를 관리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진자에 비해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그만큼 독일 의료 시스템, 확진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모든 대응 정책도 확진을 억제하고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부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의료진들이 사실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나 각 병원에서 사망자 수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치거나 그걸 빠뜨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독일 의료진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독일 의료 시스템이 평상시에도 잘 구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현재 모든 세계의 중심 테마가 됩니다.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지만 독일에서는 그것과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응팀 또한 로버트 코흐 연구소 주관인데요. 그 대응팀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2019년 10월 달부터 해서 3월 12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었는데 그때까지 해서 확진자가 약 한 14만 5천 명이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한 25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독일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각 지역의 재난을 선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을 세우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로는 16개 주 중에서 바이에른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에른주에서 어제 이제
바이에른주 수상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되면 이제 더욱더 제한적인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연방정부의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의해서 발표되어진 것에 의하면 종교시설, 놀이터, 학교, 대학,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클럽, 음악학교, 시민대학, 아울렛 매장, 호텔, 그리고 매춘시설도 들어갑니다. 휴가여행 등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 뭐 개신교, 캐톨릭, 그리고 여기에는 이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시설들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개신교 협회에서는 이미 이제 각 주마다 이제 교신교 협회가 있고 주보다 좀 다양한 지역으로 개신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금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해서 특히 이제 슈퍼마켓과 관련한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격리되는 상황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특히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려졌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생활하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식료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과하게 나오는 것이 사재기가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식료품 가게, 생필품 매장, 상가, 약국, 슈퍼마켓, 재래시장, 주유소, 은행, 우체국, 미용실, 세탁소, 그 다음 키오스크, 도매상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을 연다라고, 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식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식당은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후 6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식당마다 테이블 간격이 1.5m로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식당 이제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었고요. 특히 이제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과 관련돼 가지고 주마다 각기 상가들 오픈하는 시간, 이제 문을 여는 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있는 이곳 헤센주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 평상시에 10시 또는 프랑크푸르트 근교나 지역마다는 12시까지 문을 여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주는 8시까지였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8시까지 문을 여는 것이었는데 지금 제한적인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과 반해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8시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까지 늘리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독일에서는 일요일 날 모든 상가라든지 슈퍼마켓 문을 닫습니다. 1년에 한 3-4번 정도 이제 문을 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 날 문을 열지 않는데 바이에른주에서는 특별히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물론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는 아니지만 일요일에도 충분히 사람들이 그런 이제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상황을 좀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상황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망자 수가 적은 부분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망자가 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독일의 의료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잡혀가는데 한국교회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 독일은 국가 정부가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제 개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정신 차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버텨야죠. 별 수 없습니다. 버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